자, 산화환원과 산화수인데 요 산화수와 관련해가지고 할 게 좀 많기도 하고 산화환원과 관련해서도 조금 많기도 한데 우리 통합과학 때도 이거 나왔었잖아, 그지? 통합과학 때 나왔던 거에 조금 연장선이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니까 나는 지금 이 산화환원의 산소의 이동에 의한 거랑 전자의 이동에 의한 거 요거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릴 거야. 한꺼번에. 우리 산화라고 하는 개념은 통합과학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배웠잖아.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산화가 된다 이렇게 됐지, 그지? 근데 우리가 요거에서 산소라는 녀석에 조금을 주목해봐봐. 산소라는 녀석한테. 산소라는 애는 전기음성도가 어떤 애지?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잖아. 전기음성도가. 누가 제일 커, 전기음성도가? 복습을 안 하는데. 전기음성도가 플루오린이 제일 크고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랬잖아. 그래서 플루오린 바로 왼쪽에 있는 산소가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 녀석이야. 그러면 자, 이런 전기음성도 큰 녀석이 결합했을 때 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빼앗기겠지. 웬만한 애들은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빼앗아 가잖아.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한 애는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입장이 되는 거야? 빼앗긴 입장이 되는 거야? 빼앗긴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큰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자쌍을 빼앗기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효과로 산소와 결합한 거랑 전자를 잃은 거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산소를 얻는 거랑 전자를 잃는 거랑 마찬가지로 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산소를 잃는다. 요 개념이랑 전자를 얻는다. 요 개념이랑 그냥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산화하고 환원은 산소뿐만 아니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연소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화학 반응인데 여기에서는 산소의 이동이 일어난다. 탄소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서 CO2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메테인이라고 하는 CH4가 O2, 산소 만나서 CO2가 되고 물이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연소 반응 대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중에서 H2라고 하는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요것도 산화환원 반응에 속하는 그런 반응인 거고 그 다음에 철의 재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부식되는 것 그 다음이 금속이 부식되는 것 이런 것 등등등등등등등이 여러 가지 다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의 깊게 보자고. 자,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통합과학 때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산화환원 할 때 나오지 않아? 산화환원은 3년 연속으로 배우네? 중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럼 다 외웠겠네? 그건 또 아니고. 철을 재련한다는 거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란 말이야. 자연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뭐냐면 Fe2O3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이게 산화철이지, 산화철.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냐면 뭐 SiO2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붙어 있어. 이거 언제 배웠어? 이것도 통합과학 때 배웠어. 규산염 광물 이런 거. 자, 요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철광석이라 그래. 철광석. 네, 철광석 형태로 얻어지는데 그럼 철광석 형태로 얻어졌을 때 지금 제거해야 되는 거 일단 산소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SiO2라는 성분 요걸 제거해야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요 둘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질을 같이 첨가해가지고 용광로에서 끓여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요 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인데, 코크스 이제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어. 얘를 불완전 연소시키는 거야. 연소시킨다는 거는 산소랑 이제 결합을 시키는, 산소와 반응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불완전 연소시킨다는 거야. 원래 탄소는 산소랑 만나면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까지 붙어가지고 CO2가 되잖아. 그게 완전 연소라면 얘는 산소 하나만 딱 붙는 거야. 그래서 개수 맞춰주면은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니까 산소가 두 개 되어야 되고, 탄소가 그래서 두 개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켜. 이 반응을 살펴보면 탄소가 산소 하나랑 결합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게 됐으니까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크스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이 Fe2O3라고 하는 산화철이랑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럼 Fe2O3라고 하는 요 산화철이랑 일산화탄소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자꾸 더 결합을 막 하려고 해.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산소를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럼 이산화탄소가 됐다라는 거는 산소를 여기서 뽑아왔다는 거잖아. 그럼 산소를 다 뽑아버려서 여기다가 철이 순수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철이 두 개니까 EFE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세 개를 뽑아내야 되잖아. 그지? 산소 세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하나당 산소 하나씩 뽑아냈지. 그래서 세 개의 일산화탄소가 와서 세 개의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산소 3개가 여기에 하나씩 각각 붙어서 이산화탄소 3개,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산화환원 관계를 보면은 요 철이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다가 산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얘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하나 붙어 있다가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 됐으니까 얘는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켜가지고 일산화탄소를 얻은 다음에 그 일산화탄소를 산화철과 반응을 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철을 재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은 두 과정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이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 SiO2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집어넣어줘. 탄산칼슘 CaCO3라는 애가, 요 녀석이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CaCO3가 용광로 속에서, 자, 뜨겁게 가열해 준다는 표시야. 요거 뜨겁게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이랑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 요거를 탄산칼슘의 열분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분해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요 산화칼슘, 다른 말로는 생석회라고 하거든. 요 산화칼슘이라는 애가 CaO가 철광석에 섞여 있는 SiO2라는 애랑 만나서 CaSiO3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그냥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야. Ca에 SiO 3개, 이렇게. 그래서 요 물질을 가지고 슬래그라고 해요. 슬래그, 이렇게. 그러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SiO2라고 하는 요 불순물이지, 어떻게 보면. 요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탄산칼슘을 집어넣어줘서 SiO2라는 성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코크스라는 성분을 집어넣어서 철광석에 있는 요 산소를 뜯어낸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산화환원 반응은 일단 아니에요.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야. 왜 아닌지는 이따가 뒤에 가서 산화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볼 때 그때 한번 다뤄줄게. 다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얘 둘은. 그래서 철의 재련,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넷 중에서 요 둘,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해서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이지만 슬래그가 만들어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바로 넘어가서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자, 얘네들처럼 산소가 보이면 산소의 이동이 일어나면 누가 산화했는지 누가 환원됐는지 아주 잘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산소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NA라는 금속이랑 Cl2라고 하는 염소기체랑 만나가지고 NaCl이 되는 거, 요거 이온 결합하는 거지. Na 두 개에다가 두 개의 NaCl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겉보기에는 산소의 이동이 없잖아, 그치? 산소의 이동이 없어. 근데 전자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Na는 지금 그냥 중성인 금속 상태였는데 여기에서는 NA가 Na 플러스라는 양이온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Cl은 여기서 중성 그냥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Cl 마이너스라는 상태가 되었잖아. 그렇다는 거는 NA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어떻게 하고 전자 잃고 양이온 됐으니까, 그 다음에 Cl은 전자를 얻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뭐 한 거고? 산화한 거고. 전자를 얻은 염소는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것,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그 다음에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환원되는 애가 있지? 그지?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환원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철의 재련에서도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환원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요 전자의 이동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산화하면서 이동한 전자의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 수가 있을 거야. 요 둘이 서로 항상 같아야 된다. 전자를 주는 애가 있다는 건, 잃는다는 거는 이제 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얻는다라는 거는 이제 얻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버리는 애가 버린 개수만큼 얻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전자라는 애도 막 외부에서 더 첨가되거나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그냥 돌고 도는 애이기 때문에, 산화로 이동한 전자수, 잃은 전자수랑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 얻은 전자수랑 똑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산화, 환원의 양적인 관계를 잘 볼 수 있어. 여기서도 양적인 관계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나트륨하고 염소에 대해서 산화로 이동한 전자수,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를 한번 세보자고. 카운트 해보자고. 나트륨은 중성 상태에서 나트륨 양이온 Na 플러스가 된다는 건 전자 몇 개를 잃은 거야? NA가 Na 플러스 된 거. 한 개를 잃은 거야. 전자 한 개를 잃었는데 나트륨이 몇 개지? 지금 두 개지. 그지? 그래서 총 두 개의 전자가 이동했다. 산화로. 그 다음에 환원. Cl이 Cl 마이너스로 됐어. 그러면은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한 개를 얻었는데 Cl 원자가 두 개니까 곱하기 2 해서 두 개의 전자가 환원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전자가 산화로 이동하고 두 개의 전자가 환원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산화,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수 똑같다. 항상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산화, 환원이라는 게 있죠? 요거 다 외워주셔야 돼.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산화, 환원. 그러면 금속이 이온이 된다 그러면 보통 무슨 이온이 되지? 음이온이 되니? 양이온이 되니? 금속은
양이온 되죠. 양이온. 양이온의 경향이라는 거는 누가 양이온이 잘 되나, 누가 양이온이 잘 되니 이런 말이고, 양이온이 잘 되니 이거는 누가 전자를 잃기 쉽니 이런 거지. 그러면 누가 전자를 잃기 쉽니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기적 성질에서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니 이런 거가 되겠지? 요거를 조금 종합해가지고 써보면 금속이라는 애가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 금속이라는 애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는 누가 양이온이 잘 되는 거고 누가 전자를 잃기 쉬운 거고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를 물어보는 건데, 금속이라는 애가 양이온이 되는 경우, 전자를 잃는 경우는 반응을 하는 경우에 전자를 잃거나 양이온이 되거나 하는 걸 거 아니야. 금속의 반응성이라 그래.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금속의 반응성이라 그래. 그래서 반응성 순서대로 16가지의 원소를 나열해보면 칼, 카, 나마, 아라, 철리, 칼카, 나, 마, 알, 아, 철, 니, 그 다음에 주, 납,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소가 껴있고, 그리고 구, 그리고 여기다 쓸게.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4개씩 잘라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몇몇 가지 양이온들이 되었을 때의 전하를 살펴보면은 칼륨은 플러스, 칼슘은 2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아연은 2 플러스, 철은 보통 2 플러스, 니켈 안 봐도 되고요. 납도 안 봐도 되고 주석도 안 봐도 돼. 수소는 플러스, 구리는 주로 2 플러스, 은은 주로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런 애들이나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거는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을 때 몇 쪽에 있는지 아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아연하고 철, 구리, 은 하나, 둘, 셋, 4개. 요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금속의 반응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누가 양이온이 잘 된다. 칼륨이 양이온이 가장 잘 된다. 칼륨이 전자를 잃기 가장 쉽다. 칼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칼륨이 반응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러한 금속의 반응성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금속이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금속이 반응성이 더 좋은 애가 다 반응을 할 거고 안 좋은 애는 반응을 안 하겠지. 그래서 요 반응성과 관련해 가지고 밑에다가 요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요.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이 만나면 반응이 진행된다.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이 만나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 써보자. 반응성이 큰 금속, 예를 들면은 뭐 나트륨이 있다고 해볼게. 나트륨. 그 다음에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이어야 돼. 양이온. 뭐가 있다? 칼카나, 마, 아라철리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알루미늄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알루미늄. 그러면 알루미늄의 양이온 형태인 3 플러스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경우라고 해봐봐.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경우에 NA하고 AL3 플러스가 만나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양이온이 잘 된다라는 거잖아.
양이온이 잘 되는 애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NA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NA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NA라는 애가 지금 전자를 잃고 산화했어. 그지? 그러면 산화하는 애가 있으면 환원되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 누가 환원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환원하는 거야. 그럼 알루미늄이 환원된다? 알루미늄이 금속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루미늄 3+가 알루미늄으로 환원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써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나트륨 하나가 나트륨 하나가 된 거고 알루미늄 하나가 알루미늄 하나 된 거니까. 근데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무엇까지 맞춰줘라? 이동한 전자수까지 맞춰줘라. 나트륨 하나가 나트륨 플러스 되는데 이동한 전자수 몇 개? 1개. 알루미늄 3+가 알루미늄 되는데 이동한 전자수 몇 개? 3개. 그러면 3개 이동하는데 하나밖에 이동 안 하니까 여기도 3개 이동하도록 몇 배만 해주면 돼? 3배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나트륨 쪽에만 3배 해주면 돼. 3배. 이렇게. 그래서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이동한 전자수를 꼭 맞춰줘야지만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작은 금속 양이온이 만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도 생각을 해도 되겠네? 지금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났지. 그거 그대로 써주면 돼.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쓴 거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한번 써볼게. 자, 반응성이 큰 금속의 양이온이랑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만난 경우, 이렇게 둘이 만났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자, 반응성이 큰 금속 양이온, 뭐 얘를 가지고 마그네슘 2+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작은 금속 아연이라고 해보자. 칼카나 아니까, 그지? 자, 이렇게 둘이 만났어. 그러면은 식을 써볼게. Mg2+ 더하기 아연은, 자, 만약에 마그네슘이 2+인데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면 Mg가 될 거고, 아연이 전자를 잃어가지고 산화된다 그러면 아연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동한 전자수 2개, 이동한 전자수 2개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지금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보면은 아연이 양이온으로 남아있지. 근데 뭐라 그랬어?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양이온으로 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랬잖아. 누가 반응성이 더 커?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커. 그러면 마그네슘이 양이온으로 있는 쪽으로 화살표가 향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마그네슘 2+가 양이온으로 있는 요 형태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하나 더. 반응성이 큰 금속과 그 다음에 반응성이 작은 금속과 금속이 만난 거야. 그냥 하나가 양이온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아연, 마그네슘하고 아연이 만났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마그네슘이
뭐 E 플러스에 양이온 됐다고 해봐봐.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한 거지. 그럼 아연이 환원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금속이 환원된다 그러면 전자를 얻는다는 거잖아. 전자를 얻으면, 금속이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건데 금속이 음이온 돼요? 안 돼요. 아예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이온, 하나는 중성 금속으로 만나야지만 반응이 진행될 거고, 진행이 된다면 반응성이 큰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중에서 가능한 되는 반응이 뭔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3번, 4번, 5번에 있는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있는 거. 자, 이 페이지에 저기 전자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에서 4번에 1번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이 있죠.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라는 건 CuSO4라고 하는 수용액이고, 그 다음에 아연이랑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뭘 보는 거냐면 우리 금속의 양이온이 보이고 금속이 보이잖아. 그지? 요거 CuSO4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Cu2 플러스라는 애랑 SO4 2-라는 애가 이온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금속의 양이온이 있고 금속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은 금속과 금속의 양이온이 있으니까 금속의 반응성을 가지고 금속이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봐야 되는 건 아연하고 구리의 반응성 비교거든. 칼카나마 철리 준합수 9, 아연이 훨씬 더 반응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이 있으니 얘네 둘이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SO4 2-는 뭐 하느냐? 그냥 거들 뿐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앞에 산염기 할 때 구경꾼 이온이 있었던 것처럼 이 SO4 2-라는 애는 얘는 그냥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는 Cu2+라는 애랑 아연이라는 애가 둘이 반응을 할 거다. 그러면 구리가 반응성이 작으니까, 아연이 반응성이 크니까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되면서 이렇게 구리 금속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지? 아연이 E+고 구리도 E+. 그러면은 산화되는 거하고 환원되는 거 정리해보면 구리는 전자를 몇 개 얻으면서, 전자 2개 얻으면서 환원. 그 다음에 아연은 전자를 몇 개 잃으면서 2개 잃으면서 산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산화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가 맞게 됐으니까 그냥 완성된 반응식이 요걸로 끝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구경꾼인 SO4 2-까지 같이 첨가를 해서 반응식을 다시 마무리 시켜보면 CuSO4라는 애 하나랑 아연 하나가 만나서 Cu 금속 하나가 나오고, 아연 E+에 이제 SO4 2-라는 애가 붙어서 ZnSO4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위에 거는 알짜 이온 반응식인 거고 알짜 반응식인 거고, 밑에 거는 그냥 전체 반응식인 거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이것도 좀 외워줘야 돼. 구리 E+라는 애가 지금 현재 물에 녹아 있는 거지. 수용액 상태지. 수용액 상태를 여기다가 AQ 이렇게 쓰는데, 요 구리 E+ 수용액은 푸른색을 띄워. 푸른색. 자, 용액이 푸른색을 띠고 있었어. 근데 구리 금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이렇게 금속으로 나오는 거를 석출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리 금속이 석출되면 얘는 붉은색을 띄워. 붉은색. 그러면 얘는 용액에 녹아서 푸른색이었고 얘는 금속으로 붉은색을 띠는 애잖아. 그러면은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붉은색의 구리 금속이 자꾸 보일 거고,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용액의 푸른색이 점점점 옅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왜? Cu2+가 점점점 사라지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반응 비커를 보게 되면은 비커가 처음엔 되게 푸른색이었지? 근데 반응이 좀 진행되고 나니까 좀 어떻게 됐어? 옅어졌지, 색깔이.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적인 관계를 살며시 들여다보면, 반응이 진행될 때 구리
이온 한 개가 환원되면서 아연 이온 한 개가 아연이 그냥 한 개가 산화된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구리 이온이 하나가 사라질 때 아연 이온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용액 내의 양이온의 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얘는 이온의 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다. 자, 이렇게 숫자와 관련해서 변화를 보는 거,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양적인 관계에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자, 질산은 AgNO3고 여기 수용액과 그 다음에 구리의 반응.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g하고 NO3가 붙어 있는 거 Ag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야. 그럼 또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은이라는 금속의 이온과 구리라는 금속이 만났어. 금속과 금속의 양이온이 만났어. 그러면 얘도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판단부터 해보자고.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 구, 순, 은이야.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이랑 반응성이 좀 더 큰 금속이 만났어. 반응 진행될까? 구리가 더 크니까 반응이 되겠지. 그러면 반응식을 써보자. Cu라는 금속 구리하고 Ag라고 하는 은 플러스 은 양이온이 있는데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면 반응성이 큰 구리가 구리 2 플러스의 양이온으로 산화되고 그러는 동안 은이 Ag로 환원되어서 금속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석출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산화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까지 맞춰봐야 돼. 구리는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전자가 2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은은 플러스에서 0이 된 거니까 전자가 몇 개 이동한다? 1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산화하고 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를 같게 맞춰줘야 되니까 은 쪽에다가 몇 배? 2배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2개의 Ag 플러스가 2개의 Ag가 된다 이렇게. 자, 양적인 관계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구리 2 플러스라는 애가 아까 수용액에 녹아있으면은 무슨 색이라 그랬어? 푸른색이라 그랬지? 푸른색. 얘가 푸른색을 띄워. 구리는 붉은색의 금속이야. 그럼 붉은색의 구리 금속을 집어넣어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푸른색의 구리 양이온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용액의 색깔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푸르게 된다. 그래서 거기 색깔 보면은 어때? 첫 번째 비커는 투명하지. 구리선, 붉은색의 구리선만 보이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번째 비커 봐봐. 점점점 용액이 푸르게 변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 반응을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한번 나타내 볼게. 구리라고 하는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긴 구리 원자가 되게 많이 있는 거야. 주변에는 은이라고 하는 Ag 플러스 막 은 이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 구리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구리 2 플러스로 되어 나오면서 전자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전자 2개 나오면 전자 하나는 Ag 플러스한테 또 다른 하나 또 Ag 플러스한테 주는 거야. 전자 하나씩을. 그러면은 이 Ag 플러스라는 애는 전자를 받으러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지? 전자를 어디서 받는다? 여기 구리가 있는 표면에서 받는 거야. 구리가 있는 표면에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은이온이 구리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은으로 석출되고 구리는 구리 양이온이 되면서 수용액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구리 표면에는 은이 자꾸 달라붙겠지? 그러면 이 구리 표면이 점점점 은백색으로 코팅이 될 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양적인 관계를 보자고. 은이온이 2개가 석출이 될 때 구리가 1개 이온으로 나오지. 그러면은 이온이 2개 사라질 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될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은이 2개가 감소할 때 구리 1개의 이온이 증가하는 거잖아. 이게 그냥 버스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에 정거장이야. 정거장에 2사람이 탔어, 버스에. 그때 한 사람이 내린 거야. 정거장에 몇 사람 남았어? 한 사람 남았지? 둘이 있었는데 둘이 타고 하나가 내렸어. 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지. 이온 수가 점점점 감소한다. 이온 수가 감소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 왼쪽에 있는 거 구리하고 아연이 둘이 똑같이 2 플러스 2 플러스였지, 그치? 자, 둘의 전하량이 같다 보니까 양적인 관계가 1대1로 반응하는 거지. 1대1로 반응하니까 이온의 수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온의 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뭐다? 그 금속이 양이온이 됐을 때 금속 양이온의 전하가 같으면 이온의 수가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다시 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었던 애의 전하가 작고 이온이 되는 애의 전하가 크지?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이온이 될 때 2개의 이온이 석출되는 거잖아. 이온의 수가 감소하는 건 언제 감소하는 거다? 양이온이 되는 금속의 전하량이 클 때, 양이온이 되는 구리의 전하량이 클 때, 그때 이온수가 감소하는 거다. 정리하자면 반응성이 큰 금속이지, 구리가. 그게 양이온이 되는 애지. 반응성이 큰 금속에 전하량이 크면 이온의 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알루미늄이라는 애가 3 플러스로 있어. 마그네슘이랑 반응을 한다 해볼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칼카나, 마, 알.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크지?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크니까 마그네슘이 산화하고 반응성이 큰 애가 산화하는 거니까 알루미늄이 금속으로 석출이 된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지. 자, 산화하고 환원의 관계. 알루미늄은 산소래.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는 건데 몇 개 얻어서? 3개 얻어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서? 2개를 잃어서 산화가 된다. 그러면은 얘네 둘의 이동한 전자수를 같게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둘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돼. 2개고 3개니까 3배 해주고 2배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알루미늄 쪽에다가만 2배, 2배. 마그네슘 쪽에다가는 3배, 3배 해주면 이걸로 이제 반응식은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양적인 관계를 판단해보면 알루미늄 양이온이 2개가 석출되어 나올 때 마그네슘 양이온이 3개가 나오지? 이온 2개가 사라질 때 3개가 다시 나와. 그럼 이온의 수는 점점점 어떻게 돼? 그렇죠? 증가하죠?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핑크색으로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지금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애의 전하량이 지금 어때 더? 양이온 되는 애의 전하량이 2 플러스고 양이온이 어떤 애는 3 플러스지. 똑같이 한번 써보자. 양이온이 되는 금속의 전하량이 어떤 상태? 커, 작아? 양이온이 되는 애 전하량이 작을 때 이온수가 증가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반응성이 큰 금속의 전하량이 작을 때 이온의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온의 수가 변하지 않는 경우와
이온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이온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요 핑크색으로 해서 요거 쓴 거는 요건 결과적인 건데 요 결과적인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A 플러스와 B가 만나서 A가 환원되고 B는 B 플러스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A하고 B의 전하량을 네가 찾아야 돼. 뭘 보고? 이온수의 변화를 보고. 만약에 이온의 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얘하고 전하량이 똑같은 거가 되겠지. 근데 이온의 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뭐야? 반응성이 큰 금속이 전하량이 큰 거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전하량이 크다. A보다 스몰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온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반응성이 큰 금속의 전하량이 작다. 얘가 더 작다. 스몰 a가 스몰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 그러면은 큰지 작은지만 판단을 먼저 하고 실제 개수 변화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전하가 뭐 3대인지 2대 3인지 1대인지 2대 1인지 이런 것도 찾아야 돼. 그런 거 하려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과정을 봐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책에 있으니까 저 밑에 경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정리해보자. 왼쪽에 2페이지에 그 경우가 반응식이 있으니까 그 반응식 옆에다 똑같이 쓰면 되지. 반응식 옆에다가 똑같이 쓰면 이온수 변화가 없다. 왜? 금속 양이온의 전하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보면 또 똑같이 반응식 있잖아. 그 옆에다가 이온수가 감소한다. 양이온이 되는 반응성이 큰 금속의 전하는 클 때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그 밑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이것도 정리하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이지?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요거까지만 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 자, 마그네슘 Mg가 있고 염산 HCl 이렇게가 만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금속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된 문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과 아까 어떤 뭐 금속의 다른 양이온 얘네들이 반응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이렇게도 한번 판단해 볼게. 금속이 보이면 이 금속은 당연히 반응을 한다 그러면 산화하겠지. 그러면은 다른 뭐 원자나 이온은 환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환원할 수 있는 애를 찾아보는 거야. H는 H 플러스고 Cl은 Cl 마이너스잖아. 그럼 환원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야?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지. Cl 마이너스는 이미 얻은 상태니까 얘는 전자를 더 이상 얻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H 플러스랑 반응을 할 수 있겠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마그네슘이랑 H 플러스랑 보면은 우리 아까 금속의 반응성에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소가 이상하게 껴 있었어. 그러면 얘랑 수소랑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반응성도 마그네슘 더 크니까. 그러면 자, 마그네슘하고 수소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서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E 플러스로 산화할 거고 수소는 그러면은 H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우리 요 수소라는 애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수소,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그냥 원자 하나 덩그러니 있는 형태로 주로 발견이 되니 아니면 결합을 해서 분자 형태로 발견이 되니? 분자 형태로 발견돼야 되지. 그럼 H는 H2의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러면은 H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도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될 거고. 자, 그 상태로 이제 산화환원 봅시다. 마그네슘이 하나가 E 플러스가 됐으니까 전자 몇 개 이동? 전자 2개 이동.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그냥 중성 H가 됐으니까 전자가 1개 이동하는 건데 수소가 2개니까 곱하기 2가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2개 이동, 2개 이동. 개수가 똑같네? 그럼 이걸로 반응식이 완성된 거야, 그냥. 그러면은 Cl-까지 같이 표기를 해보면 Mg에다가 H 플러스 2개면은 Cl-2개 있을 거 아니야.
두 개의 HCl이 만나서 Mg2 플러스니까 Cl 마이너스 두 개랑 결합을 해서 MgCl2 그리고 H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뭐가 나오는 거야?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지. 수소기체가. 그래서 묽은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으면 마그네슘 표면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오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서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온다. 요거 있었지. 그러면은 요 산이라고 하는 거에 누구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에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오는 건데 모든 금속과 타 수소기체가 나오는 반응을 할까? 지금 우리 산화환원의 관계에서 보면은 수소가 환원되려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랑 반응을 해야 되지. 즉, 이 금속의 조건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가 여기 있으면은 그 앞에 반응성이 더 큰 거 쫙 나열해보면 칼카나마, 알아철니, 주, 납까지만 수소, 산이랑 반응해가지고 수소기체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리랑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구리를 H 플러스랑 반응시켜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수소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거기 밑에다가 적어줘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만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4페이지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다. 자, 가상적인 전하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산화수라고 해. 그러면 가상적인 전하랑 실제 전하랑 다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산화수를 매칭을 할 때, 이온 결합 물질인 경우랑,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인 경우랑, 산화수를 체킹하는 게 조금 달라.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양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양이온의 전하가 곧 산화수다. 이렇게 체킹을 해. 그 다음에 음이온도 마찬가지.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의 전하가 곧 산화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 플러스라는 애가 있으면 Na 플러스라는 애가 있으면 얘의 전하는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산화수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Cl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은 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그러면은 산화수라고 하는 거에서 이 숫자하고 부호의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면 요 숫자 자체는 자 Na 플러스가 왜 플러스야?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산화수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라는 애는 전자를 하나 잃었잖아. 그치? 그래서 산화수에서 요 플러스가 갖는 의미는 잃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산화수의 부호는 전자를 얻고 잃음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화수의 숫자는 이동한, 즉 얻고 잃은 전자의 수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뭐 Cl-가 아니라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 뭐 Se- 이런 애들. 그럼 요 녀석의 산화수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전자 두 개를 얻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전하가 곧 산화수다라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이 이제 조금 애매해. 공유결합 물질은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있으면 이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잖아. 그지? 전기음성도가 그거였잖아.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색이었잖아. 공유결합안에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성일 때에 비해서 전자가 몇 개가 더 들어왔는지 몇 개가 빠져나갔는지를 가지고 산화수를 매칭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CH4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 CH4는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4개가 결합한 요런 형태, 요거 정사면체 형태의 물질이지, 그지? 여기에서 전자쌍을 나타내 보게 되면 결합선 말고 전자쌍을 나타냈을 때, 자, 원래 탄소의 전자쌍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원래 탄소의 전자는 이렇게 4개밖에 없지, 원자과 전자. 그 다음에 수소의 전자는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형태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전자쌍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전자가 몇 개가 얻어졌는지 이러는지를 계산한다는 거야. 탄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전기음성도가 탄소가 더 크잖아. 얘가 수치가 2.5고 얘는 수치가 2.1이고, 그러면은 이 전자쌍들 모두를 다 탄소가 가져가는 걸로 다 카운트를 하라는 거야. 그럼 탄소 입장에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 4개에다가 수소랑 공유하면서 끌어당긴 거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얻은 거지. 맞아요? 자, 탄소의 입장에서는 4개를 얻은 입장이 된 거고, 수소의 경우에는 탄소한테 1개씩 빼앗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개를 얻었으니 탄소의 산화수 수치를 4개 얻었다라고 마이너스 4로 표시하는 거고, 수소의 경우에는 1개를 빼앗겼으니까 1개를 빼앗겼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카운트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해라. 그러면 똑같이 NH3라는 애를 가지고 해봐봐. N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있고 H, H, H야. 그러면은 얘도는 문제네. N이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이제 몇 개를 가져가겠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해가지고 3개를 가져가겠지. 그러면은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수소의 산화수는 얘도 1,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돼. 자, 산화수를 할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중요하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자 하나가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자 한 개당 수치만 표시를 하는 거야. 수소가 1, 1, 1이니까 플러스 1짜리 3개네? 플러스 3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 1짜리 3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메테인이랑 암모니아에서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해보자. 탄소 하나에 마이너스 4, 수소 하나에 플러스 1인데 수소가 4개. 다 더하면 얼마지? 0. 얘도 마찬가지. 하나가 마이너스 3, 하나당 1인데 3개. 다 더하면 0.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빼앗기고 뺏기고 하지만 이 원자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막 주변에서 전자가 첨가되거나 아니면은 주위로 전자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들에서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게 바로 산화수 결정 규칙 중에 하나야. 산화수 결정 규칙 1번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정 규칙 첫 번째,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원소는 호던소 물질을 얘기해. 자, 이 호던소 물질에서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자, 예를 들면 호던성 물질이 이런 거 있잖아. 뭐 NA라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뭐 Cl2, H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NA는 일단 금속이잖아. 그지? 금속인데 얘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전자를 뭐 얻거나 이런 거 없잖아. 중성 상태잖아. 그러니까 산화수가 얼마다? 0이다. Cl하고 Cl이 공유 결합했지? 그치만 전기음성도가 똑같지? 전기음성도 큰 애가 없으니까 전자쌍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운데에 있잖아. 그러면 Cl은 뭐야? 전자를 막 얻거나 빼앗긴 그런 관계가 없지. 0. 수소도 마찬가지. 전기음성도 똑같은 애가 결합했으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야. 원소의 원자 산화수는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수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왜 그런 거냐면 수소라고 하는 애는 일단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짜리? 원자가 1개짜리야. 그래서 전자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면 플러스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예외야. 단 얘가 금속과 결합한 화합물에서는 금속과 수소가 결합하면 금속은 수소라는 비금속이랑 결합할 때 이온 결합으로 결합하겠지. 그럼 금속은 양이온이 되어야 되니까 수소라는 애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음이온이 되면 전자를 얻는 건데 얘는 껍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얻어봤자 하나밖에 못 얻지. 그래서 금속과 결합 시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요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소 화합물에서 산소 얘는 원자가 전자 6개짜리지. 원자가 전자 6개짜리인데 공유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랑 결합하더라도 거의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지. 얘는 그러니까 얻기만 하는 거야. 몇 개? 2개까지밖에. 마이너스 2. 근데 얘도 예외가 있어. 뭐가 있냐면 단 OF2인 경우 있지. OF2. 이 OF2라는 화합물을 내가 그려보면 O에다가 비공유, FF인데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지? 플루오린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 전자쌍을 플루오린한테 뺏기는 거야. 그러면은 산소는 전자 몇 개 잃은 거랑 똑같아. 2개 잃은 거랑 똑같지. 그래서 OF2에서는 O가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H2O2라는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이 H2O2에서는 H에 O에 O에 H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O하고 H 사이에서는 O가 전기음성도 크니까 O 쪽으로 전자가 가. 여기도 O 쪽으로 전자가 가. 근데 여기 사이에서는 이동이 없지. 그러면은 산소는 그냥 전자를 몇 개 얻은 효과? 하나 얻은 효과란 말이야. 하나 얻었으니까 여기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 빼고는 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자 이온. 단원자 이온이라는 건 원자 한 개가 이온인 애들 있지. 요거 앞에서 다뤘으니까 따로 안 할게. 얘네들 원자 하나가 이온인 애들이잖아. 그지? 원자 하나가 이온인 애들 그냥 전하량이 산화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네 번째, 다원자 이온. 5번으로 그냥 똑같이 쓸게. 5번 다원자 이온. 자, 다원자 이온이라는 건 이제 원자 여러 개가 이온이 된 상태인 거야.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SO 4개의 E-, NO 3개의 마이너스, PO 4개의 3- 뭐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돼. 요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온의 전하와 같다.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CH4하고 NH3로 다시 더 넘어가 봐봐. 요거에서 산화수 다 더하면 0이지. 거기에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있다 그러면 전자 하나 얻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 하나 얻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가 나오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SO 4개가 그냥 이렇게 있다. SO4다. 라고 얘기를 하면 S의 산화수하고 O 4개의 산화수 더하면 0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 2개를 더 얻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SO4 E-의 경우에는 S의 산화수 더하기 O 원자 4개의 산화수 하하면 마이너스 2의 전하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화합물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다를 적용을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는 수치를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8 넘기면 플러스 6이니까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6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규칙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이나 어떤 뭐 결합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6번. 각 원자의 산화수 합은 0이다. 화합물에서. 요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7번. 화합물에서 F의 산화수. F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왜? 전기음성도 제일 세지. 그 어떤 원자랑 결합하더라도 끌어당기기만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8번 하나만 쓸게. F 말고 Cl, Br, I 이런 애들. 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까지도 가능하다. 산소와 결합한 경우에 뿔 1, 뿔 3, 뿔 5, 뿔 7까지 가능하다. 자, 뒤에 이거는 예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5페이지에 물질의 여러 가지 산화수 나와 있는데 같은 원자라도 화합물에서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수소도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1인데 언제는 금속과 결합하면 마이너스 1. 산소도 마이너스 2인데 OF2인 경우에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과산화수소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도 보게 되면은 화합물에서 보통은 마이너스 1이지만 1, 3, 5, 7의 산화수를 다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요 원자들의 산화수를 보면은 경향성을 살펴봤을 때 특징이 있어. 최대 산화수는 자신의 원자가 전자수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로 최대값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로 최대값 갖는다는 건 뭐지? 플러스로 최대값 갖는다는 거는 읽는 거. 읽는 거의 최대값이 원자가 전자수를 넘어갈 수는 없어. 왜? 원자가 전자수까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그 안쪽에 있는 건 잃어버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자가 가지는 가장 큰 산화수는 그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와 같고 비금속 원소에서 원자가 가지는 가장 작은 산화수는 얻을 수 있는 전자 개수만큼이겠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전자 개수만큼이라는 건 원래 8개까지 채우면 안정해지는 거니까 8개까지 채웠을 때 모자라는 개수만큼. 산소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 6개니까 2개 모자라지? 그러니까 최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나 Cl, Br, I 얘네들 같은 경우 원자가 전자 7개니까 얻어봤자 하나밖에 못 얻지? 그래서 최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질소는 어떻게 돼? 여기 다시 넘어오면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니까 얻어봤자 3개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최하의 산화수가 되는 거고 질소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5개가 있으니까 최대 산화수가 5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산화수 변화하고 산화환원 반응을 보았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다라는 건 뭐야?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야? 숫자가 증가한다는 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지? 그럼 만약에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는 뭔 의미야? 전자를 잃은 개수가 하나에서 3개 된다라는 거. 또는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가 됐다? 그러면 이건 뭐야? 전자를 하나 얻은 상태에서 2개 잃은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반대로 플러스 3이었는데 0이 된다. 산화수가 3만큼 감소했지? 그러면 전자 3개를 잃었던 애가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 3개를 얻은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뭐 마이너스 3이 됐나? 이거 뭐야? 전자를 2개를 더 얻게 됐다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를 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라면 산화수의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산화수의 변화가 없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의 재련에서 요 반응 한번 다시 살펴볼게. CaCO3를 열분해 시켰을 때 CaO하고 CO2가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CaCO3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아까 어떻게 하라 했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해서 봐라. CaE 플러스고 CO3 E 마이너스, CaE 플러스 O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칼슘의 산화수는 플러스 2야. 되죠?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 다원자 이온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탄소의 산화수 더하기 산소 3개의 산화수 하면 마이너스 2다 라는 규칙이 있지? 근데 산소는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4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계산만 한 거야 그냥. 예, 플러스 2의 산화수, 마이너스 2의 산화수. CO3라는 화합물이니까 탄소의 산화수하고 산소 2개의 산화수 합하면 0이 되겠지? 근데 산소는 화합물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산화수 변한 거 있나 봐봐. 칼슘 안 변해. 탄소 안 변해. 산소 안 변해.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CaO라는 애랑 SiO2라는 애가 만나서 CaSiO3가 되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칼슘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규소가 플러스 4 칼슘은 화합물에서 플러스 2일 테니까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규소는 얼마가 돼야 되지? 이렇게 정리해봐. 칼슘 하나 더하기 규소 하나 더하기 O 3개 산화수 합하면 화합물이니까 0 이렇게. 근데 여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 산화수 변하는 원자 있어? 없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네 둘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한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하면 다른 원자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산화제라는 거하고 환원제라는 거.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해놨는데 산화제, 우리 뭐 제라고 하는 거는 뭐 약품을 얘기하는 거잖아. 소화제, 소화를 돕는 물질. 그럼 봐봐. 소화제, 소화를 돕는 물질. 산화제, 산화를 돕는 물질. 그러니까 산화를 돕는다라는 거는 다른 물질을 산화하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른 물질이 산화한다라는 거, 다른 물질이 전자를 잃는다는 거니까 나 자신은, 물질 자신은 어떻게 돼야 돼? 환원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가지고 산화제라 그러고, 반대로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 자신은 산화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제로 주로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거. 산화제로 주로 작용하는 물질은 자기 자신이 환원이 잘 되는 애가 산화제로 잘 작용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환원되려면, 환원된다는 건 전자를 얻는 거잖아. 전자를 얻을 수 있는 형태여야겠지. 그래서 보면은 F2Cl2와 같은 애들, F2Cl2와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음이온 잘 될 수 있잖아. 전자 잘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 산화제로 잘 작용해. 그 다음에 산화수가 큰 원자, 자, 산화수가 큰 원자, 예를 들어서 MnO4라는 애가 있어. MnO4 마이너스라는 애가 있는데,
요 MnO4 마이너스에서 산화수 찾아보면 5는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마이너스 8인데 얘까지 합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7이 돼. 얘 지금 산화수 엄청 크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환원을 잘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애들. 그럼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이 산화해야 되는 거니까 전자를 이미 어떻게 한 상태? 얻어버린 상태여야 돼. 이미 많이 잃은 상태면 더 잃기 힘들잖아. 많이 얻은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애들?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원래 양이온 잘 된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랑 그 다음에 산화수가 작은 애들. 그러니까 SnCl2, CO2, H2S에서의 S 이런 애들. 알겠죠?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 산화제랑 환원제랑 같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산화력이라는 거. 산화력. 그 다음에 환원력이라는 거. 산화력은 뭐야? 다른 물질 기준이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세기. 그러면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세기를 가지고 산화력이라고 하면 산화력이 클수록 다른 물질을 산화 잘 시키는 거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 그러지. 산화력이 클수록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럼 환원력이라는 건 반대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세기. 그러면 환원력이 클수록 환원제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산화력이 클수록 산화제로 잘 작용하는 애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 환원을 잘하는 애겠지. 그지? 그래서 마저 정리하면 산화력이 클수록 환원이 잘 되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환원력이 클수록 환원제로 작용한다. 자기 자신이 산화가 잘 되는 거. 자기 자신은 산화가 잘 되는 걸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산화제하고 환원제의 상대적인 세기와 관련해서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 톰과 제리가 있으면은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지, 그지? 근데 고양이가 누구한테는, 엄청 큰 강아지한테는 깨깽거리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것처럼 누가 더 센가에 따라서 산화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반응에 따라서 산화제로 작용하거나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밑에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SO2라는 애가 H2S랑 반응해서 H2S가 되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SO2는 S가 산화수가 플러스 4였는데 오른쪽에선 산화수가 0이 됐어. 그 다음에 H2S에서 S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였는데 오른쪽으로서 0이 됐어. 그러면 SO2라고 하는 애하고 두 개의 H2S가 만났을 때 두 개의 물이 되고 세 개의 S 되는 거에서 요 S가 산화됐어, 환원됐어? 환원됐지. 그러면 얘가 자기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뭐야? 산화제로 작용을 한 거야. 그 다음에 H2S에서 얘 S는 마이너스 2에서 0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했지. 그럼 얘는 환원제로 작용한 거야. 근데 밑에 반응식에서 똑같은 SO2가 있어. 근데 걔가 이번에는 두 개의 물이랑 Cl2랑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어떻게 됐지? H2SO4 더하기 HCl 2개 이렇게 됐지. 산화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S는 플러스 4,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긴 0이었고
플러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이건 하다 보면 빨리 할 수 있어 그냥. 여기서 여기에 S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했지. 산화했다는 거는 뭘로 작용했다? 환원제로 작용했다. 근데 여기서 Cl2는 0에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환원됐어? 산화제로 작용했지. 그지? 그러면 SO2라는 애가 H2S랑 만났을 때는 산화제로 작용했는데. 그지? Cl2랑 만났을 때는 환원제로 작용했어. 그러면은 산화력이 클수록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랬잖아. 산화력이 누가 더 큰 거야? SO2가 더 큰 거지. 산화력이 누가 더 큰 거야? Cl2가 더 큰 거지. 그럼 반대로 환원력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색이야. 환원력이 클수록 환원제로 작용해. 누가 환원력이 더 커? H2S. 누가 환원력이 더 커? SO2. 그래서 밑에 산화되기 쉬운 정도 H2S가 가장 크고 그 다음 SO2, Cl2. 그 다음에 환원되기 쉬운 정도는 반대로 Cl2, SO2, H2S 순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뭐 항산화제는 뭐냐면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항산화제. 산화를 안 되게 하는 물질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산화가 안 되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산화해버려서 다른 물질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애야. 대표적인 애가 바이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이런 게 있는데 산소랑 먼저 반응을 해서 자기 자신이 산화돼 버리니까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원리다. 그래서 세포 손상을 막는 물질로 다른 물질보다 더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빨리 산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는 거니까 환원제로 잘 작용하는 환원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셔야 피부 노화도 방지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피부가 산화하게 되면은 노화된다 그러지. 주름도 생기고 생기도 없고 탄력도 없어지고. 그치? 그러니까 바이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서 많이 바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왜? 바이타민C가 항산화제, 환원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 마무리, 끝!